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관광이 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머무는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이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주인공은 단양군의회 의원을 거쳐 단양관광공사의 초대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관광도시 단양을 머무는 도시로 바꾸고 있는 혁신의 주인공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단양관광공사 김광표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단양관광공사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단양관광공사는 단양군이 설립한 10개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양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은 승용차로 왔는데 한 2시간 남짓 걸린 것 같고요. 네. KTX로 오면 한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주시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가시기 편할 것 같아요, 거리상. 네, 단양의 특징이라고 하면 수도권과 그리고 경상권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경상권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딱 온 것 같은데 네. 여름이 또 사장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관광회사다 보니까 네. 관광객 유입에 좀 민감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서부터 해서 뭐 미국 대선도 있었고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관광객이 1월에서 5월 초까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도 많은데 이제 여름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이제 일신해서 관광객 유치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 휴가철 그 관광지 선호도에서 단양이 전국 8위에 올랐는데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관광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 안에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행 전문 기자에게 듣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 결핍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륙 관광지에서도 관광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단양이 새로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반려견 동반 캠핑장을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만천하 스카이워크에 야간 개장을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직원들과 함께 친절과 안전도 챙기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최대 만족을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지역인데 유일하게 순위권 안에 들은 게 전 너무 흥미로운데 그 네.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다는 없지만 단양은 여러 가지 그 젊은 층과 그리고 중장년층이 관광을 오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양 팔경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유명한 관광지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동양 최대 민물고기 수족관이라고 하는 아쿠아리움 등 여러 가지 컨텐츠가 보강되면서 산과 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다 같은 파란색 말고 좀 초록초록한 네. 것들을 보고 싶을 때 딱 어울리는 관광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단양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녹색 쉼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들어보면 딱 어울리는 별명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가슴팍에 보시면 꽃이 하나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꽃인가요? 무슨 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예쁜 꽃처럼 보이는데 혹시 어떤 예, 종류의 철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철쭉을 종이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든 꽃인데 얼마 전에 5월 말에 네. 단양에서 제 41회 소백산 철쭉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단양 문화원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갑작스럽게 저희 단양관광공사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준비를 했는데 철쭉을 조금 더 친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녀봤는데 넥타이 색깔도 좀 맞춰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해주시면서 단양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올라가고 정말 일석이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종이로 만든 거라고요? 네, 종이로 만든 꽃인데 오늘 네. 뭐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달고 다녔더니 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꽃술까지 수술, 네. 수술까지 정확하게 네. 개수를 맞춰서 표현했습니다.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맞추신 종이꽃인데요. 단양하면 아름답다라는 건 모두가 알 것 같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국립공원이 단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과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이 위치를 해 있고 이런 험준한 산악 중심부를 남한강이 관통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역사적인 스토리도 풍부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인 그 금굴, 70만 년 전 금굴이 단양에 위치하고 있고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온달 장군이 고구려의 그 고토를 회복하러 내려왔다가 단양의 온달 산성에서 이제 전사한 스토리라든지 단양 팔경을 명명하신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 토정비결 뭐 해마다 많은 분들이 재미삼아 보시는데 토정비결을 집필하신 그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단양의 팔경 중에 구단봉과 옥순봉 쪽에서 응거하면서 토정비결을 집필하셨던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조선을 설계하신 정도전 선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잘 버무려져 있어서 경관 자원도 잘 구경하시고 그런 스토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네. 단양입니다. 연간 한 20만 회 정도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비행에 덧붙여서 저희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의 어떤 유원 시설들 그리고 최근에 단양군에서 전국 모터서프 세계 챔피언십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남한 강변에서 벌어지는 워터 스포츠들을 하기에 적합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기 놓여져 있는 친구들이 저는 눈에 띄는데 이름이 다소미 마롱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여기 있는 이 큰 친구가 다솜이라는 친구인데 네. 이 남한강에서 잡히는 쏘가리를 이렇게 인형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단양의 농산물 중에서 유명한 것이 마늘입니다. 그 한지역 마늘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마늘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단양인데 네. 그 마늘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서 마롱이라는 캐릭터로 네. 형성한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패러글라이딩 모형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서 패러글라이딩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타보셨죠? 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럼 꼭 네. 연락 주고 오시면 네. 제가 에스코트해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마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마늘 하면은 많은 지역에서 사실 열리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네.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단양은 예로부터 그 단양 마늘이 유명했는데 네. 그 품종이 한지역 마늘입니다. 그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추운 곳에서는 한지역 마늘이 재배가 되고 혹시 그 강릉의 테라로사라고 커피숍인데 그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 테라로사라는 뜻이 풍화토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붉은색 석회석 풍화토를 테라로사라고 하고 거기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마늘이 단양의 토양을 만나서 단양 6종 마늘이 재배가 되는데 그 생산 양수는 많지가 않지만 품질이 아주 좋고 보관성이 좋아서 일반 다른 지역의 마늘에 비해서 3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매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한번 맛보신 분들은 꼭 다시 사러 오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어디서 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난감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곳이 잘 마련돼 있나요? 네, 단양은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시는 관계로 좋은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명콘도라고 불리다가 지금 이제 소노베리라고 네. 불리우는 리조트가 단양 읍내에 있고 관광 호텔이 있고요. 단양군의 인구는 충북 내에서 가장 수는 적지만 가장 많은 수의 펜션이 단양에서 이제 성업 중입니다. 약 400여 개 정도의 펜션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펜션들이 그 소백산이 품어주는 골짜기마다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숙박시설에서 주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단양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쿠아리움은 민물고기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 수족관입니다. 저기 보시면 뭐 쏘가리도 전시가 되어 있고 남한강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민물고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모 면에서 동양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물고기 외에도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관광객이나 혹시 단양을 찾아주셨을 때 날씨가 굽거나 하면 아쿠아리움이나 뭐 고수동굴 이런 곳을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먹거리, 맛집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단양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단양은 먹거리도 풍부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늘이 유명하니까 뭐 마늘 정식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그리고 단양 그 전통시장인 구경시장도 유명한데 거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순대도 유명하지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남한강에서 잡힌 쏘가리로 끓인 쏘가리 매운탕을 꼭 맛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매운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쏘가리는 일반 민물고기로 끓인 매운탕에 비해서 잡냄새가 적고 그리고 그 맛이 아주 고급스러워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은 조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양관광공사가 충북 내에서 유일한 관광 분야 공기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거 말고도 특별한 점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단양관광공사는 좀 특별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한 관광 전문 지방 공기업이고 전국의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또 관광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양입니다. 그만큼 단양의 경제에서 미치는 관광 분야의 분야가 차지하는 포션이 크고 관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취임 후, 직후에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지역에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정치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제가 취임할 무렵에도 제가 전국의 지방 공기업 CEO 중에 최연소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최연소라서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어딜 가나 사장님이라고 하시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업체랑 협업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 내에 다른 기관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라고 그 전국의 이제 지방공기업들 모임에도 제가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 지역 내에서는 2024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그 국토부에서 공모한 민관 협력 지역 상생 사업이라는 그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단양관광공사가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따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업은 그 제목 그대로 민관 협력 지역 상생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공사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역의 학교들, 예를 들어서 단양에 또 특별한 학교가 있는데 한국 호텔 관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세명대학교라든지 그 외의 지역의 여러 관광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딸 수가 있었는데 그런 협업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단양은 지금까지 액티비티로 젊은 층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먹거리로 향해 가자. 그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힐링 관광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함께 지금 소백산 입구에 호텔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힐링센터를 만들므로 해서 지역 관광 패러다임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 협력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양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웰니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관광의 이제 트렌드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이제 관광업이 부흥할 때는 그 경관 관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단양이 지금 뭐 각광받고 있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액티비티를 활성화시켜서 젊은 층 유입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잘 쉬고 잘 먹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단양은 소백산 입구에 그런 웰니스형 호텔을 건립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관광 트렌드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충청권 1위를 차지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단양관광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네.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통영관광공사 사장님과 강릉관광공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인터뷰 겸 조언 겸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친절 교육을 해도 네. 잘 친절도가 그렇게 고객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네. 취임 첫 해부터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상당히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 평가에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친절 교육, CS 교육의 틀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냥 뭐 친절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교육은 그냥 좀 지양을 하고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분야의 강사분들을 모셔서 그냥 친절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한번 재밌게 교육을 받아보자. 또 교육 시에는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교육에 100% 앉아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육 대상도 전에는 관리직과 사무직 위주로 이렇게 했다면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 만족도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객들을 일선에서 접하는 그분들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뭐 공무원을 퇴직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단양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단양에 대한 걱정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단순히 관광지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고객이 와서 만족하면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단양도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지로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선에서 제기되는 고객 불만들은 CEO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조치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모니터 요원들도 전에는 단양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범위를 전국으로 좀 확장시켰고요. 생각보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런 지적을 그냥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피드백을 해드리게 했습니다. 각 부서와 팀에서는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도 고객의 목소리를 또 디지털로 해서 계속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관광 안내도도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했던 부분들이 단양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수상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8회 한국 거버넌스 대상 시상식에서 경영 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비슷한 계열의 상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은데 ESG 경영 모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공기업의 CEO로 와서 네. ESG 경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ESG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순한 환경운동 아니면 단순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직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ESG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ESG보다는 뭔가 새로운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ESG 경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는 관광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ESG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했고, 한 3가지 축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광지에서 벌이는 뭐 캠페인이나 축제들을 조금 선진적인 방향으로 묶어서 저희가 재해석한 새로운 그 개념인 캠핑 스쿨, 그리고 플리스킹, 캠핑 축제들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 상생형 그 사업인 그 다리안 W 사업을 통해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관광에 새로운 그 모티브를 제공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도 저희 단양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개 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봉사활동을 여러 개 기관이 함께 뭉쳐서 더 시너지를 내보자 하고 시작했던 희망행복 파트너도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수상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런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사장님에게 중요했던 순간을 사진으로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릴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곳이 어디고 또 몇 살 때쯤인지 궁금해요. 저도 대략적으로 한 6살 때쯤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사진을 찾다 보니까 밑에 1979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제가 만으로 한 4살 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저곳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바로 집 앞입니다. 저는 그 남한강이 흐르는 그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매일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강변에 나가서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바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왜 자꾸 지역을 떠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저 사진을 골랐던 이유가, 사람은 태어난 곳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1985년에 이제 충주댐으로 강이 막히게 됐습니다. 단순히 강이 막혔다는 것뿐만 아니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고 단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단양 군민이 줄고, 댐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군청 소재지가 이제 이전한 곳이 단양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외지에서 공부하면서 지역에 돌아와서도 지역 어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네,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으로 이어가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정 활동 때 사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단양군 의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인데 네. 뭐 지금도 이제 제가 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그 궁금증이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랄까 이제 이런 것을 찾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또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의회에서 활동했던 4년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거대한 담론들을 붙잡고 이걸 한번 꼭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점, 그리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제대로 나서지 않는 점, 뭐 교육 문제, 뭐 인구 소멸 문제, 뭐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거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달라붙었는데 풀기 쉽지 않은 그런 담론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제 가족들도 힘들고 뭐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풀어냈고 또 한번 도전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의정 활동 그리고 공직 생활 등이 CEO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제 행정기관 분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요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서 단양 군민으로서 바라봤던 단양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은 또 그 행정의 공급자가 하던 것과는 생각과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와서도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처음에는 좀 서로 간에 그 마찰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관행대로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든지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마찰도 있고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제 스타일대로 해 나가면서 성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단양군 관계자나 주민분들도 박수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사진도 좀 희망찬 밝은 사진인 걸로 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출범식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나요? 네. 저 사진은 올해 4월 12일의 사진이고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창립을 하고 출범식을 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공공기관이 한 1,2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한 400여 개 정도 되는데 직영기관을 빼면 한 160개 정도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그중에서 전국 최대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좀 묶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당위성이 계속 한 10년간 제기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작년 말에 그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한 3개월 만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일 단체로 출범을 하게 된 날입니다. 작은 사진이고 하나의 그 단체 창립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지방공기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조 위원장께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말씀을? 네. 출범식 행사에 저희 회사 노조 위원장님께서 이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오셨는데 저 행사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차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단양관광공사에 입사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맨날 우리는 가장 작은 지역의 가장 작은 공기업으로서 좀 창피한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렇게 중요한 단체에
회장으로서 큰 일을 해내는 걸 보니까 내가 덩달아서 지위가 올라간 것 같다, 기분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직원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저의 좌우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천시는 불여 지리요, 지리는 불여 인하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조직이고 여건이 불비하더라도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 스토리도 직원들에게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셨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셨나요? 사실 저는 단양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오기 전에는 공기업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습니다. 뭐 또 대부분의 공기업 CEO들이 그러실 텐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 공기업들이 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때 세세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직원의 입장이 조금 정책에 반영되거나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단체가 생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어떤 행정안전부와의 그런 협의라든지,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한국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함께 좀 힘을 모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 정책들을 만들고,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민 서비스도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어깨가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를 줄여서 한공협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공협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한공협은 지방공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된 단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가 힘들었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 상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공협은 지방 공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단체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보자면 지방 공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하나의 중심체 역할, 그리고 또 지방 공기업들의 어떤 공통된 부분을 같이 교육시켜주고 연구하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정부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 공기업이 처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들도 저희는 관광공사고, 어떤 공기업은 개발공사고, 또 어떤 지방 공기업은 시설공단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출되는 뭐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기업들의 발전 방향도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갈무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취합하고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임기 내에 이 일은 꼭 해결하고 싶다, 혹은 이 일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올해 초대 회장이 된 만큼 지금 새로 출범한 한공협을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간의 유대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부에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에게 전반적으로 바라는 점 혹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에 지방공기업법이 생기면서 지금 정말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지방공기업들 직원들이 시민 서비스에서 최일선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욕구들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들을 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한공협도 출범했고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협력할 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소리에 귀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제시한 어떤 발전 방안도 빠르게 같이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이 요즘 큰 문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관광공사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 소멸이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어떤 이슈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론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단양관광공사는 저희가 관광업을 위주로 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활 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로 저희가 그 국토부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따온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한국 상생연대 기금이라는 곳에 독자적으로 공모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화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고 살러 온 외국인 분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이 건립된 호텔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정착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희망 행복 파트너라고 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강화시켜드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직원들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생각난 건데 공사에서는 AI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업들, 모든 공공기관에서 AI를 어떻게 잘 도입하는가가 참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결과물의 질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에는 저보다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받고 하면서 저희 회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고요. 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나 CEO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AI 도입 속도가 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계속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 미션이 고객에게 즐거움을 국민에게 감동을 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이걸 구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미션인 고객에게 즐거움을 국민에게 감동을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장기 전략을 이제 새로 세우면서 이제 사내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 그 미션인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양관광공사의 존재 이유가 거기 다 설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양을 찾는 고객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드려야만 그분들이 재방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단양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부분은 그렇게 정했고 네.
뒷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회사는 단양군에서 100% 출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단양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저희 회사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저희 시설을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개방한다든지 희망행복 파트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다 저희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신뢰인가요? 조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문화나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바를 직원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주 정도를 직접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부분을 3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단양관광공사가 제가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변화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외국인들이 단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양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F2R 비자를 가진 분들이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준 지자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뭐 베이커리에서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이 다 되시고 한데 그분들이 가족분들을 모시고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분들이 언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돌봄 사업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앞두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 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제가 단양관광공사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조직의 DNA로 남아서 계속해서 단양관광공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양관광공사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양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관광공사 사장 김광표입니다. 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안 보여? 요새 왜 이렇게 안 돌아다녀? 그런 말씀 많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2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우려도 계셨지만 정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단양관광공사의 변화를 이끌고 많은 성과도 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단양관광공사가 단양군의 관광을 견인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방 소멸과 경기 침체 그늘 속에서도 단양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광표 사장님의 도전은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뿌리에서 해답을 찾고 관광을 통해 삶의 질을 디자인하는 그의 여정을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